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단편 시리즈 중 셜록 홈즈의 귀환에 수록된 6개의 나폴레옹 상입니다. 1904년 5월 스트랜드 매거진에 발표된 6개의 나폴레옹 상은 홈즈의 인간적인 면이 잘 드러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6개의 나폴레옹 상 시작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레스 레이드는 저녁 무렵 우리를 자주 찾아왔고 홈즈는 언제나 그의 방문을 반겼다. 경찰 본부에서 어떤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레스레이드가 전하는 새 소식에 대한 보답으로 홈즈는 항상 그의 이야기를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었다. 홈즈는 현재 수사 중인 범죄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때로는 직접 사건에 나서지 않고도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사건의 실마리나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레스 레이드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레스 레이드는 날씨와 신문 기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조심스럽게 담배를 파이프에 채워 넣었다. 홈즈는 그 모습을 날카롭게 주시했다.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아니요, 홈즈 씨. 그다지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어서 말해보세요. 레스 레이드는 웃었다. 제 생각을 감춰봐야 소용없군요. 너무 엉뚱하고 사소한 사건이라서 홈즈 씨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론 정말 이상한 사건입니다. 홈즈 씨는 평범치 않은 사건에 관심이 많으니 흥미를 느낄 것 같군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번 경우는 경찰보다는 왓슨 선생이 다루어야 할 사건 같습니다. 질병과 관계가 있나요? 내가 물었다. 일종의 광기죠. 정신병 치고는 아주 이상합니다. 요즘 세상에 나폴레옹 석고상을 모두 부수고 다닐 만큼 나폴레옹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 못하겠죠. 내가 맡을 사건은 아니군. 홈즈는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자가 다른 사람의 석고상을 훔치면서까지 나폴레옹 흉상을 부수니 이렇게 되면 의사가 아니라 경찰이 담당해야 할 도난 사건이 되는 거죠. 홈즈는 다시 똑바로 앉았다. 남의 석고상까지 훔친다고요? 이거 재미있겠는걸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시죠. 레스 레이드는 수첩을 꺼내보면서 사건에 대해 말했다. 처음 신고가 들어온 것은 나흘 전이었습니다. 캐니턴 로드에 있는 모스 허드슨 미술 상점에서 도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잠깐 가게를 비운 사이에 뭔가 깨진 소리가 났답니다. 주인이 급히 달려가 보니 계산대 위 선반에 다른 조각상들과 같이 진열되어 있던 나폴레옹 흉상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던 겁니다. 주인은 재빨리 밖으로 달려나갔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게에서 남자가 뛰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수상한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가 누군지 알 도리가 전혀 없었죠. 그저 가끔씩 발생하는 불량배들의
정신 나간 소행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은 경관에게 신고했답니다. 부서진 석고상 가격이라고 해봐야 겨우 몇 실링에 불과했고 사건을 수사하자니 정황이 너무 유치해 보여 사건 수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좀 심각했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캐닝턴 로드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모스 허드슨 상점에서 몇백 야드 떨어진 거리에 있지요. 베니콧 의사가 운영하는 진료소인데 템스강 남쪽에서 제일 큰 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캐닝턴에 살면서 주로 여기서 진료를 하고 있긴 한데 2마일 떨어진 로어 브릭스턴 거리에도 외과 진료소와 약국을 갖고 있습니다. 베니콧 의사는 나폴레옹의 열렬한 추종자라서 집에 나폴레옹에 관한 책과 그림, 기념품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는 모스 허드슨 상점에서 프랑스 조각가 드빈느가 제작한 유명한 나폴레옹 흉상 모조품 2개를 샀답니다. 그중 하나는 캐닝턴 로드에 있는 집 복도에 장식을 해두고 나머지 하나는 로어 브릭스턴에 있는 외과 진료소 진열대에 두었지요. 그런데 이 의사가 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일어나 보니까 간밤에 자기 집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둑 맞은 물건은 복도에 있던 나폴레옹 석고상 하나뿐이었답니다. 사라진 나폴레옹은 바깥 정원 벽에 세게 부딪혀 역시 산산조각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홈즈가 손바닥을 마주 비볐다. 정말 특이한 사건이군. 홈즈 씨가 흥미를 느낄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직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낮 12시에 수술이 예약되어 있어서 캐닝턴 로드의 진료소로 갔는데 또 한 번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진료소 창문이 열려진 채였고 누군가 밤사이에 다른 나폴레옹 석고상을 깨 부수어서 조각들이 온 진찰실에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망치로 부순 듯 아주 가루가 되었더군요. 경찰로서는 이 세 사건 모두 범죄자의 소행인지 미치광이의 소행인지 단서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흉악한 범죄는 아니지만 특이한 사건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베니콧 의사 집에 있던 석고상과 모스 허드슨 상점의 석고상이 모두 같은 틀에서 나온 건가요? 네, 같은 틀로 제작한 석고상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나폴레옹을 미워하는 자의 소행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군요. 런던에 있는 나폴레옹 석고상만 해도 수백 개는 넘을 텐데 우연히 같은 틀로 만든 것을 3개나 훔쳐서 부쉈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글쎄요, 그 말도 일리가 있군요. 레슬레이드가 대답했다. 그런데 런던 지역에서 석고상을 파는 곳은 모스 허드슨 상점밖에 없고 부서진 석고상 3개는 몇 년 동안 계속 상점에 있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런던에 있는 나폴레옹 석고상은 수백 개나 되겠지만 이 근처에 있는 건 그 부서진 석고상 3개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동네에 사는 미치광이라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석고상부터 찾았겠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왓슨 선생? 편집광의 증세는 매우 다양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현대 프랑스 심리학자들이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강박증이라고 하죠.
이 강박증은 성격 장애를 일으키고 모든 행동 방식에 편집광적인 증세를 보이죠. 나폴레옹에 지나치게 심취했거나 전쟁을 겪으면서 얻은 정신적인 상처가 가족 대대로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고정관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박증의 영향으로 정신 나간 미치광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일은 강박증과 관련이 없네, 왓슨.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아무리 심한 강박증 증세를 보이더라도 석고상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미치광이는 없다네. 그럼 자네 생각은 어떤가? 섣불리 추측할 수는 없지. 다만 이 미치광이의 소행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 한 예로 베니콧 의사집의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리라는 점을 예상하고 범인은 일단 밖으로 석고상을 들고 나가 정원에서 부수었지. 반면 사람들이 잠에서 깰 위험이 적은 외과 진료소에서는 그 자리에서 곧장 석고상을 부수었네. 매우 평범한 범죄 사건도 절대로 사소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네. 왓슨, 에버네티 가족 사건을 기억하나? 아주 더운 날 버터 속에 파슬리 가루가 녹아 들어간 깊이를 주목해서 사건을 해결했었지. 그런데 석고상 3개가 모두 같은 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되네. 레스레이드, 이 신기한 사건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게 알려주면 고맙겠군요. 홈즈가 알려달라고 부탁한 새로운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보다 비참한 형태로 발생했다. 다음날 아침 잠자리에서 막 일어난 나는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방문을 열자 한 손에 전보를 든 홈즈가 들어오더니 전보를 소리내어 읽었다. 캐싱턴 피트가 131로 속히 오십시오. 레스레이드. 무슨 일이지?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전혀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어쩐지 석고상 사건이라고 짐작되네. 나폴레옹 미치광이가 이번엔 런던 다른 지역에서 사건을 일으킨 모양이군. 왓슨, 탁자 위에 커피가 있지만 지금 마차가 현관에서 대기 중이야. 우리는 30분 만에 피트가에 도착했다. 시끌벅적한 런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주택가였다. 피트가 131은 밋밋한 건물 앞면에 그럭저럭 볼만은 하지만 꾸밈새는 전혀 없는 집들이 늘어선 골목이었다. 길을 따라 올라가자 어떤 집 앞에 구경꾼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홈즈가 나직이 휘파람을 불었다. 최소한 살인 미수 사건은 일어났나 보군. 전보 배달 소년까지 멈춰서서 구경할 정도니 말이야. 사람들이 잔뜩 구부린 자세로 목을 빼고 구경하는 걸 보니까 폭력의 조짐이 엿보여. 이게 뭐지, 왓슨? 맨 위 계단은 물로 씻었고 나머진 말라있군. 발자국은 많이 남아있을 거야. 아, 저기에 레스레이드가 있군. 무슨 일인지 곧 알게 되겠지. 경감은 매우 침울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거실로 들어가자 가운을 입은 나이든 남자가 불안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안절부절 못한 채 방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집의 주인 호레이스 해커로 센트럴 프레스의 기자라고 레스레이드가 우리에게 소개했다. 또 나폴레옹 석고상입니다. 레스레이드가 설명했다. 어젯밤 흥미를 느끼신 것 같아서 여기로 와달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사건이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 심각해졌습니까? 살인 사건입니다. 호레이스 해커 씨, 이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제 직업은 기자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전달하는 일을 해왔지. 정작 내가 직접 사건 소재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막상 제게 이런 일이 닥치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어디서부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제가 기자로서 이 자리에 취재하러 왔다면 발생한 사건을 상세히 기록한 다음 2단 기사를 석간신문에 냈겠지요. 한데 처지가 바뀌어 반대로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당한 사건을 거듭 말하다 보니 정작 저는 언제 이 사건을 신문 기사로 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조남은 많이 들었습니다. 셜록 홈즈 씨.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고생스럽게 설명하는 보람이 있겠네요. 홈즈는 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다. 넉 달 전 제가 산 나폴레옹 흉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석고상은 하이가역 근처에 있는 하딩 형제 상점에서 싸게 샀습니다. 저는 보통 밤에 기사를 쓰기 때문에 새벽까지 2층에 있는 서재에서 종종 일을 하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봤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밖에서 나는 소리겠지 생각했죠. 그런데 5분쯤 지나자 갑자기 너무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가장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평생 동안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전 몇 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공포로 얼어붙었지요. 그런 다음 석탄을 젓는 부직갱이를 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살펴봤죠. 그러다가 이 방에 들어오자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선반에 있던 나폴레옹 석고상이 사라졌더군요. 왜 도둑이 이런 물건을 훔쳐갈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요. 가치 없는 모조품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을 통해 나가면 현관 계단으로 훌쩍 한 걸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석고상을 훔쳐간 놈도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캄캄한 밖으로 나가다가 전 뭔가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 등불을 갖고 나왔습니다. 불을 비춰보니 웬 남자가 죽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칼로 베인 상처가 깊이 나 있고 주위는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얼굴은 위로 향한 채 한쪽 무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입은 커다랗게 벌린 채였습니다. 그 광경은 평생 악몽이 될 겁니다. 전 방범용 호루라기를 불고는 정신을 잃었죠. 깨어보니 경찰이 복도에 저를 데려다 놨더군요. 살해된 사람은 누굽니까? 홈즈가 질문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레슬레이드가 대답했다. 시체 안치소에 가면 볼 수 있겠지만 죽은 남자 신원에 대한 단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30대라는 것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어요.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노동자 같지는 않습니다. 물자루가 달린 칼이 온통 피투성이인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살인사건에 사용된 무기인지 죽은 남자의 것인지는 모릅니다. 입고 있는 옷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고 주머니에는 사과 하나, 실꾸러미, 런던 지도, 그리고 사진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머니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사진은 작은 카메라로 찍은 스냅 사진이었다. 사진에 있는 사람은 원숭이처럼 눈썹이 짙고 턱이 앞으로 튀어나와 몹시 교활해 보였다. 석고상은 어떻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사진을 관찰하던 홈즈가 물었다. 홈즈 씨가 도착하기 바로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캠프덴 하우스 로드에 있는 빈집 정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요. 지금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꼭 봐야 합니다. 홈즈는 카펫과 창문을 점검했다. 범인은 다리가 아주 길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게 분명하군요. 저쪽에서 여기 창문으로 올라가다 자칫 잘못하면 지하실까지 굴러 떨어지겠는걸요. 게다가 여기 서서 창틀을 짚고 창문을 열다니 보통 사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땐 그렇게 어렵진 않겠군요. 해커 씨도 부서진 흉상을 보러 가시겠습니까?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해커 기자는 꼼짝 않고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번 사건을 기사로 써야겠습니다. 물론 오늘 석간 초판에 상세한 기사가 실렸겠지만 이렇게 재수가 없다니. 동캐스터의 스탠드 붕괴 사건을 기억하나요? 전 그때 현장에 있던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전 그 사건을 기사로 쓰지 못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도저히 기사를 쓸 수 없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내 집 현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기사조차 제일 늦게 쓰는 꼴이 되었군요. 해커 기자가 펜으로 사각사각 종이를 긁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범인이 석고상을 부순 장소는 호레이스 해커의 집에서 몇백 야드 떨어진 곳이었다. 나폴레옹의 석고상이 부서져 조각난 모습을 처음으로 보니 확실히 누군가가 나폴레옹을 광적으로 증오하는 것이 분명했다. 석고상 파편들은 잔디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홈즈는 조각을 몇 개 주워서 찬찬히 살펴봤다. 홈즈의 신중한 태도를 보고 나는 그가 어떤 단서를 잡은 것을 알았다. 어떻습니까? 레슬레이드가 물었다. 홈즈는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뭔가 단서가 있군요. 사소한 석고 조각이지만 범인이 보기에는 매우 값나가는 석고 조각인가 봅니다. 한 인간의 목숨보다 더 비싼 석고상이군요. 이 점을 놓치면 안 되죠. 또 다른 단서는 범인이 석고상을 집 안에서 부수지 않았고 집 밖에 나오자마자 부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석고상을 부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은 남자와 마주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허둥댄 게 아닐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요. 글쎄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집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감. 석고상을 부순 정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레슬레이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홈즈를 봤다. 이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정원에서 석고상을 부수어도 들킬 염려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요. 하지만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도중에 빈집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거기서 석고상을 부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여기까지 들고 오는 도중에 사람에게 발각될 확률이 더 높을 텐데요.
글쎄요. 정말 모르겠군요. 레슬레이드가 말했다. 홈즈는 머리 위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자기가 하는 일을 보려고 했던 거죠. 저기는 어두워서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고 왔던 겁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베니콧 의사의 석고상도 불빛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홈즈 씨,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죠? 우선 이 점을 잘 기억해야죠. 나중에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방침은 어떻습니까? 홈즈가 레스트레이드에게 물었다. 제 생각엔 살해당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누구고 그 주변 인물들을 파악하면 간밤에 피트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수사가 잘 진행될 테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 현관 앞에서 살해당했는지도 밝혀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홈즈 씨?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 계획은 좀 다릅니다. 무슨 계획인데요? 경감이 내 계획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경감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시고 전 제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나중에 서로 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죠. 좋습니다. 피트가로 돌아갈 예정이라면 호레이스 해커 씨를 만나겠군요. 만나서 어젯밤 사건의 원인은 나폴레옹을 증오하는 미치광이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제 생각을 해커 씨에게 말해주겠습니까? 해커 씨가 쓰는 기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레슬레이드는 홈즈를 물끄러미 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방금 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홈즈는 미소 지었다. 나폴레옹 석고상을 부순 범인을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사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레이스 해커 기자에게도 센트럴 프레스 구독자에게도 이쪽이 재미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왓슨, 오늘은 할 일이 많고 복잡할 것 같군. 레스레이드, 베이커가에서 오늘 저녁 6시에 만나죠. 그때까지 시체 주머니에서 발견된 남자 사진은 내가 갖고 있겠습니다. 내 추측이 옳다면 오늘 밤 해야 할 일에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봅시다. 행운을 빌어요. 홈즈와 나는 하이가까지 걸어갔다. 우리는 나폴레옹 석고상을 판매한 하딩 형제 상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젊은 직원이 주인 하딩 씨는 볼 일이 있어 나갔고 오후나 돼야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 직원은 여기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린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홈즈의 얼굴에 실망감과 곤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이런 우리 힘으론 어쩔 수 없겠군 왓슨. 마침내 홈즈가 한마디 했다. 하딩 씨가 오후에나 온다니 그때 다시 와야겠어.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지금 나는 이 석고상들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보려는 거야. 누군가가 찾아다니면서 깨부술 정도로 석고상에 특별한 점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으려면 미술상 모스 허드슨 씨를 만나야겠어. 캐닝턴 로드였지? 우리는 마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가 모스 허드슨 미술상에 도착했다. 모스 허드슨은 작고 다부진 몸집으로 불구스름한 얼굴에 성질이 급했다. 네, 바로 이 계산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군요. 수상한 사람이 마음대로 들어와 남의 물건을 깨부수는데 경찰은 가만히 있다뇨. 맞습니다. 베니콧 의사에게 그 석고상을
2개 팔았습니다. 무정부주의자 짓이 틀림없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놈들 같으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싸움질이나 일삼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면 누가 석고상을 부수겠습니까? 빨갱이 공화주의자 놈들 짓일 겁니다. 이렇게 불러도 싼 놈들입니다. 누구에게서 그 석고상을 샀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정 알고 싶다면 말하죠. 스테프니의 처치가에 있는 겔더 상회에서 샀습니다. 겔더 상회는 업계에선 잘 알려진 도매상입니다. 20년 가까이 미술품을 팔고 있으니까요. 몇 개나 샀냐고요? 3개 샀죠. 하나, 둘, 셋. 맞습니다. 2개는 베니콧 의사에게 팔았고 나머지 하나는 대낮에 바로 내 가게에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요.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압니다. 알아요. 배포군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조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손재주가 좋았죠. 조각도 하고 액자도 만들고 그런 일을 잘했죠. 지난주에 그만둔 뒤로는 소식이 없어요. 여기서 일하는 동안 그다지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배포가 그만두고 이틀 후에 제 석고상이 박살났어요. 모스 허드슨 씨에게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인 것 같군. 미술 상점을 나오면서 홈즈가 한마디 했다. 사진 속의 배포라는 인물이 나타났군. 캐닝턴과 켄싱턴을 10마일이나 달려온 보람이 있었어. 왓슨? 이제 스테프니에 있다는 겔더 상회로 가야 해. 나폴레옹 석고상들은 모두 겔더 상회에서 판 것들이야. 그러니 겔더 상회에서 사건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겠지? 우리는 차례로 유행의 런던, 호텔의 런던, 극장의 런던, 문학의 런던, 상업의 런던, 해운의 런던을 지나 템스 강변에 위치한 스테프니의 주택가에 도착했다. 거리는 지저분하고 악취가 났다. 유럽 각지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동네였다. 겔더 상회의 넓은 앞마당에는 조각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50명 정도 되는 기술자들이 조각을 하거나 틀을 뜨고 있었다. 겔더 상의 주인은 몸집이 큰 금발의 독일 사람이었다. 그는 공손히 우리를 맞이했고 홈즈의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했다. 그는 매출 장부를 뒤적이더니 그 석고상은 프랑스 조각가 드빈느가 만든 나폴레옹 대리석 조각의 복제품으로 모두 100개나 된다고 했다. 그러나 모스 허드슨 가게에 도매로 넘긴 석고상 3개는 1년 전에 만든 것으로 그 당시에 똑같은 흉상 6개를 만들었으며 나머지 3개는 하딩 형제 상점에 팔았다고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같은 틀에서 떠낸 나폴레옹 석고상 수백 개와 다른 점이 있을 까닭이 없는데 특별히 그 6개만 골라 부술 이유가 없다면서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었다. 석고상의 도매 가격은 6실링이지만 소매점에서는 12실링 남짓 받는다고 했다. 좌우로 나뉜 틀 2개에서 떠낸 석고상을 각각 마주 합치면 나폴레옹 석고상 하나가 완성된다고 주인이 설명했다. 보통 이곳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기술자들이 그 일을 하는데 완성된 석고상은 탁자 위에 올려 건조시킨 다음 보관한다고 했다. 주인은 여기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홈즈가 사진을 보여주자 주인은 깜짝 놀랐다. 그는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하더니 눈썹을 위로 치켜 떴다. 파란 눈동자가 번뜩였다. 이런 나쁜 놈. 주인이 씹어뱉듯 말했다. 네, 압니다. 알고 말고요. 우리 상점은 남에게 흉 잡힐 일은 전혀 한 적이 없고 신용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이놈 때문에 경찰에 불려간 일이 있었죠. 1년이 조금 넘은 일입니다. 이놈이 거리에서 어떤 이탈리아인을 칼로 찌르고는 도망쳐 여기 공장 작업실로 숨어 들어오는 바람에 쫓아오던 경찰이 체포해 붙잡아 갔어요. 그놈 이름이 배포였죠. 성은 모릅니다.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을 고용한 탓이지만요. 하지만 일은 참 잘했어요. 직원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형을 당하진 않았어요. 1년형을 받았죠. 지금쯤 감옥에서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감히 이 근처엔 얼씬도 못하겠죠. 배포의 사촌이 여기서 일하는데 지금 배포가 어디 있는지 알 겁니다.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홈즈가 거절했다. 사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서 수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군요. 판매 장부를 보니 석고상을 판 날짜가 작년 6월 3일이던데 배포가 체포된 날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급여 장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인이 장부를 넘기더니 곧 말을 이었다. 5월 20일 마지막 급여를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귀한 시간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즈는 자신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배인에게 다시 당부하고는 발길을 돌렸다. 식당에서 서둘러 늦은 점심을 먹고 나자 저녁이 다 되었다. 식당 입구에 놓인 신문 일면에는 캐싱턴 살인사건, 정신병자의 소행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호레이스 해커가 자신이 설명했던 사건 내용을 그대로 기사에 실었던 것이다. 2단 기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도록 요란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홈즈는 식사 도중 양념병에 신문을 기대 세워놓고 기사를 읽으면서 한두 번 킬킬거렸다. 좋아, 재밌군. 왓슨, 한번 들어보게.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노련한 레슬레이드와 유명한 셜록 홈즈 탐정은 비극적인 살인으로 막을 내린 이번 사건을 미리 계획된 치밀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정신 이상을 제외하면 이 같은 범죄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신문이란 잘만 이용하면 가장 훌륭한 도구야. 왓슨, 식사를 다 끝냈으면 이제 캐싱턴가로 돌아가서 하딩 형제 상점 주인을 만나러 갈까? 하딩 형제 상점 주인 하딩 씨는 기세 좋고 활달하며 단정한 차림인데다가 똑똑하고 말솜씨도 뛰어났다. 그 사건이라면 오늘 석간신문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해커 씨는 우리 가게 손님인데 나폴레옹 흉상은 몇 달 전에 팔았어요. 스테프니 구에 있는 갤더 상회에서 똑같은 석고상으로 3개를 사드렸는데 지금은 모두 팔렸습니다. 누가 사갔느냐고요? 잠시 기다리세요. 장부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있군요. 해커 씨와 치주익 레버넌 벨가의 레버넌 별장의 조시아 브라운 씨, 그리고 레딩시 로우 글로브 거리에 사는 샌드퍼드 씨가 사갔네요. 아니요, 이 사진의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언뜻 봐도 쉽게 잊혀지지 않겠군요. 이탈리아인 직원들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점원하고 청소부 중에 몇 명 있어요. 장부를 볼 마음만 있다면 이따위 장부는 아무라도 살짝 훔쳐볼 수 있죠. 그다지 신중하게 보관할 만한 물건은 아니니까요. 거참 아주 이상한 사건이네요. 더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말하세요. 하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홈즈는 수첩에 몇 가지를 기록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풀려가는 것이 확실했다. 홈즈의 표정이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홈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둘러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레슬레이드와 만나기로 한 시간에 늦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니 레슬레이드는 기다리다 지쳐서 방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하루 종일 사건을 추적한 성과가 헛되지 않았음이 경감의 표정에 드러나 있었다. 어떤가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홈즈 씨? 경감이 물었다. 정말 바쁜 하루였지만 확실히 시간 낭비는 아니었습니다. 하딩 형제 가게와 모스 허드슨 가게 그리고 흉상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그 나폴레옹 흉상이 어디로 팔렸는지 알았습니다. 흉상 말입니까? 레슬레이드는 의외란 듯 말했다. 글쎄요. 홈즈 씨는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방법에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살해당한 피해자의 신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범행 동기도 알아냈습니다. 훌륭합니다. 세프론 힐과 이탈리아인 지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감이 있거든요. 나도 죽은 사람이 남쪽 출신이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목에 가톨릭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과 얼굴이 검게 탄 것을 봤으니까요. 이탈리아인을 전담하는 힐 경감은 시체를 보자마자 누군지 알더군요. 나폴리 태생의 피에트로 베누치인데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불량배라고 합니다. 게다가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부하는 무조건 죽인다는 유명한 비밀 조직인 마피아 단원이랍니다. 대강 짐작이 가지요, 홈즈 씨. 주머니 속 사진의 남자는 아마 피에토를 죽인 범인으로 역시 같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마피아 단원 같습니다. 범인이 조직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피에트로가 미행을 하게 된 겁니다. 엉뚱한 사람을 칼로 찌르는 일이 없도록 사진을 갖고 다닌 것이겠죠. 그러던 중 범인이 해커시 집을 나올 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에트로가 나타나 칼을 들고 위협하자 서로 격투 끝에 범인이 피에트로를 죽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홈즈 씨. 훌륭합니다. 레슬레이드. 훌륭해요. 홈즈가 손뼉을 쳤다. 그런데 부서진 석고상에 관한 조사는 하지 않았나요? 또 흉상 얘기입니까? 석고상 도난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나 보네요. 그건 시시한 절도죄에 불과해요. 하찮은 도둑놈을 붙잡아봐야 겨우 6개월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인사건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 사건의 단서들은 모두 파악된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간단하지요. 힐 경감과 함께 이탈리아인 거리로 가서 그 사진의 남자를 찾을 겁니다. 찾아서 살인범으로 체포해야죠, 홈즈 씨. 같이 가시겠습니까? 사양합니다. 그보다 더 쉽게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의 확률은 정확히 2대 1입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제가 그 범인을 잡아드리죠. 이탈리아인 거리의 말입니까? 아니요. 치즈윅입니다. 범인은 이탈리아인 거리가 아니라 치즈윅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밤엔 우리와 함께 치즈윅을 조사하고 이탈리아인 거리는 내일 함께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거기는 내일 가도 별일 없을 겁니다. 몇 시간 잠을 자두는 게 좋겠군요. 늦게 출발할 예정이어서요. 아마 오늘 밤 11시에 출발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왓슨, 메신저 보이를 불러줘.
지금 당장 보내야 할 중요한 편지가 있어. 레슬레이드와 내가 안락 의자에서 쉬는 동안 홈즈는 지난 신문들을 정리해둔 2층 골방에서 뭔가를 조사하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려왔다. 그러나 홈즈는 자신이 지난 신문에서 무엇을 찾아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지금까지 홈즈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경위와 그 방법을 차근차근 되짚어봤다. 그러나 홈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머지 석고상 2개를 범인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홈즈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 석고상 2개 중 하나가 바로 치즈윅에 있었다. 우리가 치즈윅으로 가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흉상을 훔치러 오는 범인을 현장에서 잡기 위해서였다. 나는 홈즈의 치밀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해커 기자로 하여금 일부러 석간 신문에 홈즈 자신의 생각과 반대 내용의 기사를 싣게 하여 범인이 마음 놓고 다음 목표물을 향해 일하도록 만든 것이다. 나는 홈즈의 권유에 따라 옷 속에 리볼버를 집어넣었고 홈즈는 자신이 제일 아끼는 나비든 사냥용 채찍을 무기 삼아 손에 들었다. 11시 정각에 예약된 사륜마차가 도착했다. 우리는 해머스미스 다리에서 마차를 세우고 마부에게 기다려달라고 한 다음 홈즈를 따라 걸어가다 외딴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우리는 문 기둥에 레버넌 빌라라고 쓰여있는 집에서 멈춰섰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는지 불이 전부 꺼진 상태였다. 다만 현관 복도 위 창 유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와 정원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원 나무 울타리 그늘이 드리워진 안쪽이 특히 어두웠으므로 우리는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숨었다.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거야. 무엇보다도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이군. 맑은 밤하늘에 총총 떠있는 별을 보며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간을 때우느라 담배를 피워서도 안 돼. 하지만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확률은 2대 1이지. 그러나 우리의 잠복은 홈즈가 생각한 것처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정원 문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원숭이처럼 날쌘 동작으로 정원에 난 오솔길로 뛰어들었다. 검은 그림자는 잠시 유리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숨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데 끼익끼익 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억지로 여는 소리였다. 소리가 멈추고 다시 시간이 흘렀다. 검은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안에서 밝은 랜턴 불빛이 보였다. 조금 뒤 불빛이 방 안 이곳저곳을 비추는 것이 보였다. 찾는 물건이 그 방에 없는 듯했다. 불빛이 다시 여기저기를 비추었다. 창 밑으로 갑시다. 기다리다 저놈이 나오면 체포하죠. 레슬레이드가 속삭였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창가로 가기도 전에 그 수상한 남자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그 남자가 흐릿한 불빛 아래를 지나가자 뭔가 하얀 물건을 옆구리에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인적이 없는 거리에 안심한 듯 남자는 등을 돌리고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놨다. 다음 순간 쾅 하고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후두둑 석고 조각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 남자는 이 일에 너무나 열중해서
우리가 풀밭을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홈즈가 바람처럼 빠른 동작으로 그의 뒤에서 덮쳤다. 거의 동시에 나와 레슬레이드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하나씩 붙잡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수갑이 채워졌다. 그 남자를 돌려 세워보니 그는 음흉한 눈빛으로 우리를 무섭게 노려봤다. 그는 마구 몸을 뒤틀며 자신이 잡혔다는 사실에 분노를 터뜨렸다. 바로 사진 속에 있던 그 남자였다. 그러나 홈즈는 정작 체포한 범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홈즈는 문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부서진 석고 조각을 조심스럽게 살펴봤다. 나폴레옹 석고상이었다. 지금까지 봤던 것과 같은 모양으로 산산조각난 파편에 불과했다. 아무리 살펴본들 별다른 점이 없는 석고 조각일 뿐이었다. 홈즈가 석고 조각을 하나하나 불빛에 비추며 조사하는데 눈앞이 환해지면서 현관문이 열리고 뚱뚱한 집주인이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나타났다. 조시아 브라운 씨? 그렇습니다. 셜록 홈즈 씨군요. 메신저를 통해 보낸 전가를 받고 모두 말한 대로 했습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안에서 기다렸죠. 이렇게 도둑을 잡은 걸 보니 정말 다행입니다. 세 분 모두 잠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그러나 레슬레이드가 범인을 한시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해서 우리는 대기 중이던 마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왔다. 범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텁수룩하게 자란 긴 앞머리에 숨겨진 눈으로 우리를 쏘아보기만 했다. 내 몸이 가까이 닿자 그는 내 손을 물려고 덤벼들었다. 홈즈와 나는 범인의 몸 수색 결과가 나오기까지 경찰서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나 범인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곤 2-3실링의 돈과 최근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자루가 달린 긴 칼집뿐이었다. 어차피 소지품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헤어질 때 레슬레이드가 말했다. 힐 경감에게 물어보면 신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제 말대로 마피아와 관계된 사건이 맞지요. 그건 그렇고 홈즈 씨, 이놈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거기서 미리 범인을 기다렸던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군요.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까 설명은 다음에 하죠. 게다가 아직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두어 개 있어서요. 이 사건은 꼭 마무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내일 저녁 6시에 한 번 더 저희 집에 오시면 아직 경감이 파악하지 못한 이 사건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범죄사에 보기 드문 특별한 사건이 될 겁니다. 왓슨, 나의 사건 해결을 자네의 연대기에 추가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면 자네는 이 나폴레옹 흉상의 기괴한 모험 이야기로 페이지에 생기를 불어넣을 거야. 다음날 저녁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레슬레이드는 범인의 신상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갖고 왔다. 이름은 우리가 알아본 대로 베포, 성은 모름. 이탈리아 사람들 사이에선 악명 높은 불량배였다. 원래는 솜씨 좋은 조각가로 정직하게 일해 돈을 벌었으나 나쁜 길로 빠져서 2번이나 감옥 신세를 진 경험이 있다. 한 번은 사소한 절도죄였고 겔더상의 주인에게 들은 대로 같은 이탈리아인 동포를 찌른 죄로 또 한 차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영어는 상당히 잘하지만 석고상과 관련된 어떤 질문에도 절대 입을 열지 않아서 흉상을 부순 이유를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남자가 겔더 상해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으므로 그 흉상들을 직접 만든 장본인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홈즈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정중하게 경감의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홈즈가 딴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알았다. 홈즈의 표정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기대감과 초조감이 섞여 있었다. 드디어 홈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눈이 반짝 빛났다. 초인종이 울리고 얼마 후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턱수염이 희끗희끗하고 얼굴이 붉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낡고 큰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놨다. 셜록 홈즈 씨가 여기 계십니까? 홈즈가 인사를 하면서 미소 지었다. 레딩시에 사시는 샌드퍼드 씨죠?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차가 연착해서요. 제가 가진 흉상에 대해서 편지를 쓰셨죠? 맞습니다. 여기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편지에 당신이 가진 드빈느의 나폴레옹 조각 석고상 복제품을 사고 싶습니다. 대신 석고상 값으로 1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그럼요. 편지를 받고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석고상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죠? 물론 놀라셨겠죠. 하지만 간단합니다. 하딩 형제 상점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샌드퍼드 씨가 마지막으로 사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샌드퍼드 씨 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주인이 석고상 가격이 얼마인지도 말하던가요? 아니요. 전 석고상 값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리 말해야겠군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 부자는 아니지만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석고상은 겨우 15실링을 주고 샀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말해야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아주 정직한 분이시군요, 샌드퍼드 씨. 하지만 약속한 대로 1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통이 크신 분이군요, 홈즈 씨. 부탁하신 대로 흉상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었다. 가방에서 나온 석고상은 이제껏 보았던 것처럼 산산조각난 것이 아닌 완전한 나폴레옹 흉상이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10파운드와 함께 탁자 위에 올려놨다. 이 종이에 서명하시죠, 샌드퍼드 씨. 증인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석고상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제게 넘긴다는 영수증입니다. 아시겠지만 전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샌드퍼드 씨. 여기 10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샌드퍼드 씨는 떠났다. 홈즈는 서랍에서 하얀 보자기를 꺼내 탁자 위에 깔고 방금 산 나폴레옹 흉상을 중앙에 올려놨다. 그런데 홈즈의 이상한 행동에 우리는 눈을 의심했다. 홈즈는 석고상 한가운데를 사냥용 채찍으로 세게 내리쳤다. 나폴레옹 석고상이 순식간에 부서지면서 하얀 석고 조각이 보자기 위로 우르르 떨어졌다. 홈즈는 조각 하나하나를 열심히 살펴봤다. 얼마 후 홈즈가 의기양양하게 고함을 지르면서 조각 하나를 높이 쳐들었다. 조각 속에는 푸딩에 들어있는 건포도처럼 검고 둥근 물체가 박혀 있었다. 여러분, 보르지아 가문의 그 유명한 흑진주를 소개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레슬레이드와 나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훌륭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감동받은 관객처럼 반사적으로 박수를 보냈다. 홈즈의 창백한 뺨에 홍조가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무대 위에서 관객의 찬사 어린 박수 갈채를 받는 배우처럼 우리에게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홈즈의 냉정한 탐정 모습이 사라지고 청중의 존경과 찬사에 감사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걸 경멸하는 홈즈였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친구의 찬사와 경탄에는 역시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던 모양이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진주입니다. 나는 운 좋게 귀납적 추리의 사슬을 연결한 덕분에 진주를 분실한 데이커 호텔의 콜로나 공작의 침실에서 시작해서 진주가 스테프니의 겔더 상회의 6개 나폴레옹 흉상 가운데 하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경감, 이 값비싼 보석이 도둑 맞았을 때 잉글랜드가 온통 떠들썩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까? 런던 경찰이 나섰지만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해결되지 않았죠. 나 역시 흑진주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무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콜로나 공작 부인의 이탈리아인 하녀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런던에 그녀의 오빠가 있다는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둘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고 갔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죠. 그 하녀의 이름은 루쿠레티나 베누치. 그러나 이틀 전 살해된 피에트로가 그녀의 오빠였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난 신문에서 날짜를 조사했는데 진주를 분실한 건 이들 흉상이 만들어진 그때, 즉 겔더 상해 공장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으로 배포가 체포된 지 정확하게 이틀 전이었다는 것을 알았죠. 이제 사건의 앞뒤가 연결되겠죠? 원래 내가 본 것과는 반대 순서죠. 배포가 이 진주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배포는 피에트로에게서 훔쳤거나 피에트로와 짜고 함께 진주를 훔쳤겠죠. 피에트로와 여동생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점은 그가 분명히 진주를 갖고 있었고 그것도 몸에 지니고 있을 때 경찰에게 쫓겼다는 것이죠. 그는 일을 하던 공장으로 도망갔지만 신체 검사로 곧 발견될 이 엄청나게 비싼 진주를 어딘가에 숨길 시간은 몇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6개의 나폴레옹 상을 복도에서 말리는 중이었죠. 그 중에 하나는 아직 굳지 않아서 말랑말랑했어요. 솜씨 좋은 기술자 배포는 석고상의 작은 구멍을 뚫고 진주를 밀어 넣은 다음 원래대로 매끈하게 다듬은 겁니다. 진주를 숨기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까요? 누구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비밀 장소죠. 그러나 배포가 교도소에 1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사이 나폴레옹 흉상은 런던 시내 여기저기로 팔려나갔죠. 6개의 나폴레옹 흉상 중에서 어떤 나폴레옹의 진주가 들어있는지는 배포도 구분할 수 없었겠죠. 결국 6개를 모두 부수고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석고가 굳으면서 속에 있던 진주도 같이 굳어서 흔들어 봐도 알 수 없었을 테니까요. 1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배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6개의 사라진 나폴레옹 석고상 추적에 나섰고 겔더 공장에서 일하는 사촌에게 부탁해서 6개의 나폴레옹 석고상이 어느 소매상으로 팔려갔는지 알아냈죠. 그리고 모스 허드슨 가게의 점원으로 취직해서 석고상 3개가 팔려간 곳을 조사했죠. 그러나 그 3개의 나폴레옹에는 진주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엔 하딩 형제 가게에서 일하는 이탈리아 사람에게 부탁해서
나머지 3개가 팔린 데를 알아내도록 했죠.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해커 기자의 집이었어요. 한편 사라진 진주가 배포에게 있으리라 의심하고 뒤를 추적하던 피에트로와 배포가 결국 해커시 집에서 서로 부딪혔죠. 격투가 벌어지고 배포는 칼로 피에트로를 찔러 죽인 겁니다. 2명이 동업자였다면 피에트로가 왜 배포 사진을 갖고 다녔지? 내가 물었다. 그건 제3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기 위해서였겠지. 당연해. 어쨌든 배포가 피에트로를 죽인 후 진주를 찾는 일을 늦추기보다는 오히려 서두를 것이라고 짐작했지. 경찰이 자기 비밀을 눈치챌까 두려워서 잡히기 전에 서둘렀던 거야. 그때 나는 그가 해커시의 나폴레옹 흉상에서는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난 그것이 진주인지 어떤 것인지 자신이 없었거든. 사실 난 배포가 찾는 물건이 진주라는 사실은 몰랐네. 그러나 그가 흉상을 들고 몇 집이나 지나 가로등 불빛이 있는 정원에서 그것을 부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가 흉상 안에서 뭔가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했지. 해커시의 나폴레옹 상이 3개 중 하나였으니 확률은 정확히 내가 말한 대로였어. 즉 진주가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은 2대 1이었던 것이 나머지 2개 중 하나에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배포는 당연히 가까운 런던 시내에 있는 석고상부터 훔치려고 했겠지. 그때부터 나는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라운 씨에게 문단속을 단단히 하라고 전보를 보냈고 배포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거야. 그 결과는 알다시피 아주 만족스러웠고, 물론 그때는 이미 배포가 찾고 있는 물건이 보르지아의 흑진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네. 살해당한 남자의 이름으로 2 사건이 연결된 거지. 마지막으로 남은 석고상은 레딩시에 있었고 결국 이 마지막 석고상 속에 진주가 있다는 것이 확실했지. 그래서 그 마지막 나폴레옹 석고상을 자네들이 보는 앞에서 레딩시에 사는 샌드퍼드시로부터 구입했어. 봐. 저기에 흩어져 있는 게 그것이지. 우린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에. 레슬레이드가 말했다. 홈즈 씨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많이 보아왔지만 이처럼 훌륭하게 해결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일한다 해도 질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고 말고요. 홈즈 씨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 말이 못 믿어오시면 내일 스코틀랜드 야드에 와보십시오. 신참 순경부터 고참 형사까지 모두 당신과 악수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길 겁니다. 고맙군요. 홈즈는 몸을 돌렸지만 평소와 달리 깊이 감동했다는 것을 난 알았다. 얼마 후 홈즈는 평소처럼 냉정하고 차분한 현실적인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 왓슨, 이 진주를 금고에 넣어. 그리고 콩크 싱글톤 문서 위주 사건 서류를 꺼내주겠나? 그러고는 레슬레이드를 보며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레슬레이드. 문제가 생길 때 언제라도 찾아오면 내 기꺼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드리죠.